K가 풀마 1이 아닌 실수 K래요. 얘 그래프와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 이때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과 함수 y는 fx의 그래프에 서로 다른 네 교점을 네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GA라 하자. 읽다 보면 의식이 흐릿해지지. 흐릿해지는 타이밍이 일단 첫 번째, 나랑 생각이 같나 봐봐.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요 친구 얘를 읽고 나서부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 새끼 그래프도 모르겠고 기울기도 모르겠어. 근데 두 점에서 만난대. 벌써 흐릿해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맞지? 여기서 저랑 다른 점이 여긴데, 첫 번째 저는요 일단 이 친구를 보면 탁 치고 표준화부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도 아니야 사실. 그냥 봐봐, 이 마이너스 위에 매겨 이렇게 분의 마사, 그냥 여기까지만 때려. 이렇게 몇이 모르겠어. 씨발 뭐야? 몰라. 봐봐이, 요 친구 지금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지. 어디야? 마이너스 5 콤마. 여기 점교. 아, 이렇게 되지. 봐봐, 이게 첫 번째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야. 이걸 찾는 거. 일단 두 번째, 여기까지 읽고 이걸 아는 거야. 세 번째, 가끔가다 잘하는 학생도 여기서 이거를 안 읽고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도 있잖아, 이 새끼가 나온 순간 이거 교점은 이 점근선의 교점일 수밖에 없어. 얘랑 얘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봐, 유리함수가 이렇게 있어. 원이 여기 있어. 이런 문제 씨발 어떻게 나오냐고 생각을 해보라고. 어? 납득이 안 돼? 봐봐, 얘들아, 원이라는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뭐식이잖아. 일반형이라고 가정해보자. 기본형이라고 가정해보자. 근데 얘는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잖아. 그냥 이렇게 쓸게. 그럼 얘들이 연립해봐. 그럼 y 자리에 뭐 들어가? 얘가 들어가지. 그럼 얘가 분모에 2차가 있지. 제곱이니까. 좀 곱해봐 제곱을 양변에. 몇 차가 돼? 겠냐고 생각을 해봐라고. 어? 안 그러냐고. 맞아? 아니야, 애초에 틀렸어. 이거는 이거 함수가 아니야. 방정식이지. 안 묻는다니까? 안 물어본다고 얘들아. 안 물어봐. 유리함수에서 원 나오면 뭐야? 원의 중심이 점근선의 교점인 경우가 그냥 이렇게 할게. 100%야.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 그냥 100%야. 그렇게 믿어. 당연히 확인해봐야겠지. 그러면 그냥 이 친구는 위치가 굳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냥 얘를 뭐처럼, 마치 무슨 점처럼? 원점처럼 인지하는 거야 일단. 그러면 이 친구의 부호가 일단 궁금해야겠지. 근데 A의 범위를 줬지. 느낌이 어때? 이거 K부 요쪽 들어갈 이 네모의 부호를 고정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럼 계산을 해보는 거야. 갑니다. x 플러스 5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c제곱이 1이죠. 1분의 ad 마이너스 bc. 이렇게 돼. 20 마이너스 a죠. 여기가. 근데 a는 19보다 어떻대? 작대요. 그럼 20 마이너스 a는요? 19 대입하면 몇 나와요? 1이죠? 1보다 어떻대요? 크대요. 부호 교정됐죠. 어떻게 구한지 알아? 마이너스 곱하고 20 더해도 되지만 20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잖아. 이거 무슨 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 맞니? 그럼 a가 19보다 작대잖아. 그럼 얘는 19를 대입한 값이 무슨 값이 돼? 마치 최소값의 역할을 하게 될 거 아니야. x의 최대값을 넣으면 y의 최소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대입해서 얘보다 크다 이렇게 잡은 거야.
아, 여기 나와 있는 친구, 이 친구는 1보다 크다. 따라서 아, 요쪽 요런 형태로 위치하겠구나. 그럼 여기서 이제 원을 갖다 들이밀겠대. 근데 원이랑 서로 다른 내교점을 갖겠대. 봐봐, 이제 기울기가 몇이 아니래. 기울기가 몇이 아니래. 풀만 1이 아니래잖아. 왜 나온 거 같아? 기울기가 1이면 접하거든. 그럼 4점이 안 나온다는 거야 이제. 그렇지? 여기가 딱 접하는 원 타이밍이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 친구 나오는 이런 그냥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와우. 그럼 얘네들 무슨 관계를 했어? 일종의 대칭 관계가 성립한다고요. 얘가 A, B면 B,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이런 친구들이야. 그러면 보통 이거 전체로 안 가져가도 한쪽만 봐도 보통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이때 넓이를 GA라고 하자. 결국엔 이거 뭐야? 몰라. 모름 꺼져 그냥. 이렇게 나와. 이 친구가 A, B라는 가정하에. 그럼 어때? 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필요 없다는 거 느꼈죠 지금? 문제는 모양만 보고 있는 거야. 이 점근선의 교점에 위치 따위 관심이 있네. 죄송해요. 있네요. 점 A가 어디야? 더 크니 A의 부호가? 그런 거 안 알려줬네? 여기가 마이너스 5였잖아. 마이너스 여기네 여기. 그지? 어디로 갈까? 이렇게 잡자. 여기로 잡을게. 여기가 마이너스 4다 이거야.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4, 몇을 지난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K-4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잘 봐. 그럼 여기가 원점이라고 가정하면 이 길이가 몇이야? 1이야. 지금 대입하는 거야 그냥 어차피. 이 길이가 1이야. 마치 y는 x분의 20-a처럼 보자는 거잖아.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게. 여기다 1 넣으면 몇 나와? 20-a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20-a가 뭔 거야? k-4에서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4 뺀 거요. 이렇게. 이 길이. 그래야 1,20-a처럼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a와 k의 관계식이 나오지. 됐지? 됐다 생각할게. 그때 넓이가 30보다 작으래. 뭐야 이거. K를 바꾸라는 거잖아 이거. K가 20-a죠. 뭐야 이거. 그냥 이걸로 풀자. 1,20-a로 풀자. 원점으로 그냥 잡을게. 1,20-a. K 값이 상관이 없는 거잖아 이거 거의. 그러면은 요게 더 크지? 그럼 20-a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갖고 2를 곱한 게 GA다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 공식을 모르면 또 뭐 해야 돼? 또 막 이거 해가지고 직사각형이네. 우와 직사각형이야. 이것도 모르겠지? 아 이거의 4배네. 이것도 몰라 그냥. 그럼 또 이거 너 길이 구하고 자빠진 거야 이렇게. 이 정도는 외우자. 얘가 30보다 작다. 안에 있는 친구 a제곱 마이너스 40a 플러스 400 마이너스 1이 15 미만이다. a제곱 마이너스 40a 이때 빼면 뭐야? 16 빼면 384야? 이렇게 돼? 맞냐고. 정수 a의 최소값이잖아. 그러면 a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 값이 궁금하다는 거지. 나 그 내용식 써버릴게 그냥. a는 20 마이너스 루트 400 마이너스 너잖아. 16이잖아. 이렇게 20 마이너스 4니까 얘가 16이 나온 거야 이렇게. 최소값 몇 차? 17이 되겠네. 17. 뭐 그렇게 어렵나?
어렵지? 쉽진 않아.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게 문제 해석이 어렵거든? 근데 문제 해석을 한두 번 하게 되잖아? 그 다음부터는 어떤 걸 느끼냐면 씨발 다 똑같네 이 생각이 들어. 그냥 어차피 다 비슷비슷하게 물어요. 왜냐면 그게 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 한계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 (72번) 함수 f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두 함수 fx와 너가 무수히 점에서 만나도록 정수의 값의 합은 어떠한 범위에서 fx의 식이 2차 함수고요. 이거 뭐야? 주기함수. 주기가 몇이야? 라고 하면 6이라고 보통 하는데 6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여기에 6이 나온다고 해서 주기가 6인 건 아니야.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어. 그럼 이거 주기가 몇이야? 2지. 맞지? 근데 얘가 얘를 성립하니 안 하니? 그래도 해요. 왜? 6만큼 평행이동해도 그대로 겹쳐지잖아. 여기 6이 나온다고 해서 주기는 6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주기는 6의 유리수 범위 약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이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치? 달리 얘기하면 주기는 있잖아. 주기를 P라 하면 P에다가 어떠한 자연수를 곱하여 6이 될 수 있는 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가 n분의 6이라 하여 6의 유리수 범위의 약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좀 그래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기함수는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대수 과목에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엄청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반복된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 돼요. 주기는 6보다 작거나 같아. 그래도 끝까지 설명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지금 이 범위의 길이가 몇이야? 6이죠. 근데 6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아? 반복이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주기는 6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정확히 6이 나와요. 보통 이런 형태로 주기가 나오게 돼요. 이 식으로 주기는 6 이하구나. 이 식으로 6 이상이구나. 6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두려운 게 이거잖아. 선생님 그럼 이걸 이렇게 나오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나온다는 거야. 보통 얘네들이 그 값이 같아서 주기가 정확히 몇인지 나오게 된다. 갑니다. 자, 봐봐. 주기함수지 얘들아. 그러면 봐봐. 이럴 때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지? 걔 병신 똥 멍청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작게 그려야지. 그치? 그럼 이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얘기죠. 이런 형태로. 그럼 여기 밑에 꼭지점들이 지나는 점은 y는 몇이에요? 1이고요. 여기는 y는 몇이에요? 2겠죠. 2. 9인가요? 10이죠. 10.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요 유리함수 중에서도 분수함수 요 친구가 얘랑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고 싶대요. 그러면 얘들아 뭐가 중요해져? 점근선이 중요해지겠지. 예를 들어 점근선이 여기 있어. 이렇게 점근선이 위치한다 쳐보자. 그럼 존나 교점이 많아 이렇게. 그렇다고 이게 무수히 많아?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무수히 많으려면 점근선이 어디여야 돼? 이런 느낌으로 지나달라는 거잖아 이렇게. 맞니? 그럼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느낄 수 있어야 돼. 이해가? 오른쪽 왼쪽 움직임은 다른 게 상관이 없어. 그럼 질문이 나와야 돼. 선생님 근데 얘가 X축 방향, 점근선의 X축 방향 움직임을 결정하는 것도 맞지만 K의 값도 변화시키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3이 아니라 4라고 하면 K 값도 좀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K 뭐 말하는지 알아요? X 마이너스 P분의 K 플러스 Q.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이 친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값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K 값이 문제에 영향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그 말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어찌 됐건 요 사이를 지나가면 점근선이란 한없이 가까이 가지만 만나지 않는 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지면서 여기도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상태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따라서 점근선 교점의 y좌표 몇이야? a죠. a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형태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 어딜 조심해? 경계를 조심해야 돼. 사실 조심할 필요 없어. 결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점근선이 여기라고 가정해봐. 딱 10이야 이렇게. 그러면 이 친구는 K값이 뭔가 영향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전혀 아니야. 왜? K값이 0보다 크면 이런 형태죠. 그럼 이 새끼가 무수히 많은 교점을 어차피 가져요. K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돼서 얘가 영향을 못 주고 얘가 어차피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가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수히 많은 교점을 갖게 돼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 등호를 제거하고 싶잖아? 그럼 보통 어떤 형태를 쓸까? 절대값을 써요, 이제. 절대값을 써서 이 친구를 한쪽으로만 몰아버려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여긴 등호가 제거돼. 밑엔 등호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페이크는 있지만 절대값이 포함되지 않는 저런 일반적인 분수함수는 그냥 등호를 어떻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이런 형태의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 다음에 또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 바로 0 대입하면 1 3 대입하면 10이네. 점근선 교점 y좌표 a 이렇게 끝내면 되는 거야. 5번입니다. 5번. 물론 확인해야겠지. 이 친구 그래프가 특이하진 않나? 안 특이하네. 바로 가는 거야 그냥. 72번은 어떤 문제, 이 유리함수가 갖는 어떤 특징 때문에 나온 거야? 점근선 때문에 나온 거지. 그럼 다음에 또 점근선을 갖는 어떠한 그래프가 나온다면 이런 형태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점근선 하면 대수 과목을 배우신 분들은 탄젠트 함수가 떠오르시면 좋겠어요. 근데 탄젠트 함수는 이런 유형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 탄젠트 함수는 이런 점근선만 갖지 이런 점근선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수만 나오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일단 저 역함수 수업했죠? 유리함수의 역함수. 네. 88번입니다. 어때? 얘들아? 오늘 복습 테스트에서 나오는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지 않니? 근데 얘가 무슨 함수야 지금? 유리함수로 바뀐 거야. 응? 그럼 결국에 우리 여기서 이 친구의 뭐가 중요했어? 증감성, 해봐야 뭐 볼록성, 대칭성 이런 게 중요했잖아. 그런 게 이제 수학적 직감인 거지. 갑니다. 일단 그래프부터 이쁘게 그려내야겠지. 처음 그리는 입장에서는 3, 몇 지나요? 4 지나요. 길이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이렇게 있었다. 다음 여기서부터는 유리함수가 그려질 텐데 그럼 또 3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봐야겠네. 3 대입해봅니다.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죠? 1분의 a-3이 돼요. 어딘진 모르겠다. 3,a-3을 시작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궁금해요? 점근선의 교점의 x좌표, y좌표가 궁금해야 돼요. 2, b라는 것도 보이죠? 맞니? 여기 가기 전에 점근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b라는 친구가 어디고 a-3이 몇이고 에 따라서 그래프가 뭐 이렇게 바뀌겠죠?
갑니다. 조건 가. 함수 fx의 치역은 2보다 크다래요. 지금 여기가 몇이었어요? 4였죠. 그러면 3보다 큰 쪽에서의 치역이 결정이 되죠. 여기서의 치역은 뭐가 나와야 돼요?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를 여기서 만족해달라는 거예요. 맞나요? 왜? 조건 나 때문에. 조건 나가 없지? 그럼 얘는 이런 얘기가 되지. 여기서만 도세요. 마치 공역이 결정되죠. 조건 나가 없다면요. 이해되니? 얘보다 작은 값은 갖지 마세요 라는 얘기밖에 못한다고. 조건 가만히 있으면. 근데 조건 나가 있으면 1대1 함수를 만족해달라고 하니까 너가 갖고 있는 요 친구 너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까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얘 까만 동그라미니까 여긴 등호가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럼 봐라. 봐라잉. 한쪽 등호가 없는 건 알겠어. 왜? 얘가 없으니까. 근데 한쪽 등호가 또 없다는 건 뭐야? 이건 누구의 영향이야? 이건 점근선의 영향이라는 거야. 요거. 결정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말고는 불가능해. 그잖아. 얘가 쭉 가는데 점근선이 2가 아니면 이런 형태의 범위가 등장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깔고 결국 4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졸라 쉽죠? 얘가 몇이에요? B였죠. 이렇게. 다음 여기 A-3은 4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밑에 2번은 그냥 대입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2개 나온다고요? 나는 병신이다. 그러니까 얘도 점근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미안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A-3이 그러니까 A-3, B가 2, 4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A, B는 5, 4가 될 수도 있는 거고 7, 2가 될 수도 있는 거죠. Sorry. 다음 문제 91번입니다. 아까 하려다가 까먹고 그냥 넘어갔네. 죄송해요. 결국 이차 함수랑 똑같아요. 그냥 그래프 형태만 좀 다를 뿐. 91번입니다. 저 절대값도 했었죠. 자, 근데 이 그래프가 여러분 대칭이 일어났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얘들아? 봐봐. 다시 한번 해볼게. 원점이 점근선의 교점이면 절대값 때렸을 때 그래프가 예뻐요. 다음 X축 위에 점근선의 교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래프 어때요? 어때요? 예뻐요. Y축 위에 점근선의 교점이 놓여져 있다면 그래프 어때요? 안 예쁩니다. 그리고 그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외형을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대칭이 일어나려면 일단 점근선의 교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X축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요. Y값이 0이어야 돼요. Y값이. 알겠어. 기억해요. 물론 이제 여기다가 이걸 대입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대입하지 말고
일단 x-2분의 1분의 2분의 a 플러스 b라고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치? 분모의 1차항의 개수를 1로 고정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 친구 지금 점근선이 2분의 1, b니까 얘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 사실. 그지? 그럼 이 친구를 평행이동시켜서 얼만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5분의 a만큼. 이렇게. 그럼 얘가 몇이라는 거야? 0이 되었다는 거야. 그지? 그럼 그 상태에서 너가 몇이 됐다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29가 됐다는 거지. 이렇게 15? b는 3이 되네. 그럼 이제 2x-1분의 15 플러스 3이라고 fx를 구했어요. 저 지금 왜 이렇게 쓸까요? 표준형이 안 예쁜 게 보이세요? 아 물론 표준형에서 해도 되지만 표준형이 별로 안 예쁜 거여서 저는 어디로 갈 거야? 지금 일반형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2x-1분의 몇 x? 6x 플러스 12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뭐예요? 2x 마이너스 6분의 x 플러스 12예요. 물론 얘가 2다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저는 그냥 역함수 구해본 거예요. 여기다가 2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2분의 14.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92번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이 친구 처음 풀 때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일단 점근선의 교점이 1,b라는 것 때문에 x는 1을 딱 긋고요.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b의 값이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로 케이스를 나누는 게 맞아.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한 게 언제야? 예를 들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 경우면 결국 점근선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b가 풀마산 받고 두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는 거야. 이거는 3이야 이렇게. 그럼 a 값 양수야 음수야? 지금 뭔 상관이야 도대체. 물론 이쪽이 꺾이냐 이쪽이 꺾이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 결국에는 y는 3 이렇게 하면은 뭐 괜찮다는 거야. 그지? 그 다음 요 친구 만족하는 거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쟤를 보는 관점이 또 여러 개가 있지.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저는 f-5는 3이다로 갈 생각을 할게요. 이게 이쁘니? 별로 안 예쁘지? 별로 안 예쁘죠? 그러니까 그냥 이거 역함수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냥 계산해 내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A, B에 대한 관계식이 등장하겠죠? 제발 A. 여기서도 관계식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치? B가 3 또는 B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그 값을 여기다 대입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뭔가 느낌이 어때? A, B가 두 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B의 값이 두 개잖아. 3 아니면 마이너스 3 아니야. 그럼 이걸 대입했을 때 A 값이 하나씩 등장할 것 같잖아. 그런데도 B-A 값을 구하시오야. 그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야지. 첫 번째, 둘 중에 하나만 될 확률이 높겠다. 근데 둘 다 된다면 어떻게 푼다는 거야? B-A 값이 같겠구나. 근데 이 두 번째는 설계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럼 안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사고할 수 있는 거지. 구해볼게요. 자, B가 3입니다. 그러면 x-1분의 a 플러스 3이 fx고 f 인버스 x는 x-3분의 a 플러스 1이겠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5 대입해요. 마이너스 6분의 a 플러스 3.
여기다 마이너스, 여기다 3 대입해요. 안 된다 이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안 돼요. 정의역에 존재하지 않는 값을 대입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입니다. 그럼 fx는 x-1분의 a-3. f 인버스 x는 x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1. 그래서 대입이 가능해지는 순간이 온 거예요. 답까지 낼게요. 마이너스 5 대입하면 마이너스 6분의 a 마이너스 3. 3 대입하면 6분의 a 플러스 1. 물로 넘어오면 3분의 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여기서 1 빼면 답은 9가 됩니다. 오늘 뭔가 나올 것들만 나오네요. 질문이. 공부하고 있나 봅니다.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은 유리함수 단원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거의. 이 문제는 이제 추론력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당연하게도 유리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잘 알고 있어야 이러한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야. 유리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면 그거야말로 시간 낭비다. 알겠지? 합니다. fx 이렇게 생겼대. 뒤에 0인 거 보니까 원점을 지나는 유리함수의 그래프예요. a가 0보다 크다고 줬네요. 이 친구는 x-a분의 플러스 b고 여기 위에 뭐가 나와야 돼? ab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럼 첫 번째? 무슨 생각이 들어? 뭐라고? 응찬아 무슨 생각이 드니? 애가 0보다 크다고 줬잖아. 얘는 결정이 됐지? 무슨 생각이 드니? A랑 B를 곱해놨잖아. 분자에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 이 그래프 그리려면 제발 주체적으로 생각해봐. 알겠어? 대답해 얘들아. 대답해. 여기 A가 있잖아.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 너네는? 점근선의 교점이 적어도 몇 사분면에 있는지, 그리고 감소 형태인지 증가 형태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이 친구의 부호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자존감을 떨구라는 게 아니라 자책은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야. 이거에 대답 못했다면. 알겠지? 근데 A의 부호가 결정이 됐어. 그럼 B의 부호에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당연하지? 근데 점근선의 교점의 y좌표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방향성도 달라지는 거지. 동시에. 그치? 그렇게 기억해요. 그럼 여기 있으면 이런 형태여서 원점 지나는 이런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이고, B가 음수라면 이쪽으로 이렇게 향하면서 이렇게 그린다는 것이야. 그럼 여러분 혹시 느껴지나? 뭔가 느낌이 X축 대칭의 느낌이 살짝 나지? 맞니? 그러고 보니까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있잖아. B로 묶인다는 게 보이는 거야.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B의 절대값이 같으면, 예를 들어 여기가 2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2가 나오거나 하면 결국에 X축 대칭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렇다는 거야. 뭐 중요하진 않아요. 중요하긴 하지 사실. 이런 게 중요한데 사실. 자, 근데 fx를 기본 함수로서 사용하고 문제는 gx로 끌고 가고 싶다는 거야. 이게 유닛이야. 유닛. 단위. 하나의 단위야.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바꿔서 쓰겠다는 거야. 그럼 A 점근선이죠. 얘보다 작을 때는 이거 아니면 이걸 쓰겠대. 그래놓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 a만큼 평행이동해서 쓰겠대요. 그럼 첫 번째 특징, 이쪽은 꼬다리를 끝까지 가지고 쓰는 거야. 그에 반해 이쪽은 어때? 왼쪽으로 평행이동된 거 보여? 이해돼? 그러니까 이건 끝꼬다리를 못 쓴다는 거야. 이 친구는 이런 끊어져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납득돼요? 오케이. 자, 그래놓고 이제 뭘 줬어?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의 교점이래. gx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고 쳐보자고. 이 친구 그래프 가져온 다음에 y는 t, 직선을 이렇게 갖다 들이민 거야. 물론 지금 이 친구 밑으로도 좀 내려가야 되지. 뭐 모르겠어. 내려갔어. 이렇게 교점을 딱딱딱 들이댔어. 근데 교점이 몇 개인? 하나인 곳을 이야기하고 있죠. ht가 1이 되도록 하는 t라는 건 뭐야? 예를 들면 여기 교점 하나죠. 그러면 이 t 값은 저 집합에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이러한 범위를 갖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자, 잘 봐. 나라면 있잖아. 일단 맨 처음으로 뭘 볼 것 같냐면 요게 보일 것 같아요.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행위죠? 이 꼬다리 새끼만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잖아. 뭐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t값을 다 가져가겠다는 거잖아. 이건 B의 보호를 결정하고 갔다는 뜻이죠. 이걸 먼저 보지 못했다면 케이스 두 개를 다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B의 값이 만약에 음수잖아? B의 값이 음수라는 거죠. 미안해요. B의 값이 양수잖아? 그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T가 K 이하다. 이런 형태의 집합이 등장했겠죠. 그렇지? 이걸로 케이스 분류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야. 사실 이게 실력이지. 이런 게 시간 단축하는 실력이야. 얘를 통해서 결국에 우리는 B의 값은 뭐다? 음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제대로 풀게요. 여기에 A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A가 있죠? 왜? 마이너스 2A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이렇게 때리고 여기 어딘가에 B가 이렇게 있다 가정해보자. 그럼 그래프는 이거 맞아? 맞지? 확정 그래프는 그릴게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어디로 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a만큼이니까 여기에 점근선이 이동하고요. a만큼 올라가요. 그러면 또 뭐가 생각이 나요?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어디까지 갈 건데? 이런 느낌이 들지. 여기까지 간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여기가 점근선의 교점이 된 거야. 맞지?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첫 번째 얘가 몇이냐가 중요해지죠. 몇이에요? y는 b 플러스 a예요. 맞죠? 결국에 그래프는 여기로 이렇게 한없이 다가올 거야. 그럼 어때? 교점이 몇 개가 되는 순간이 이제 생겨버렸어. 몇 개? 2개가 되는 순간이 생겼죠. 맞니? 그리고 얘가 어디서 맺을 거냐라고 하면 케이스가 나뉘는 게 보여요? 이 새끼가 포인트가 되죠. 너보다 높은 데서 멈출 거냐? 딱 너에서 멈출 거냐? 너보다 작은 데서 멈출 거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만약 내가
첫 번째 이러한 그래프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친구가 지금 여기 포함하죠? 죄송해요. 까만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인 곳이 어떻게 존재해? 첫 번째, 너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K라는 건 알겠니? 이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 교점이 하나잖아, 지금. 맞지?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다는 거야? 요 밑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제. 뭐 얘가 마이너스 8보다 클 거라는 것도 이해 가시죠? 중요하진 않아 보여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이 범위가 어떻게 존재해? 쭉 이렇게 올라가 봐. T예요. 지금 Y는 T예요. 제 분필이 Y는 T입니다. 쭉 올라가다가 여기 점근선이 되면 교점이 몇 개야, 지금? 없어요. 쟤랑 안 만나고 얘랑도 안 만나요. 맞죠? 근데 이 점근선보다 살짝 커지는 순간 교점이 몇 개가 돼?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얘는 탈락이야. 여기 등호가 있잖아. 이해가 돼요? 이 친구가 너랑 숫자가 뭔지가 아니라 범위의 형태에 따라서 케이스를 바로 또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볼게. 자, 만약에 내가 이런 첫 번째 케이스였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서 범위가 어떻게 등장하냐? 요렇게 등장할 거예요. 납득돼요? 얘보다 컸을 때보다 얘보다 클 때 교점이 하나고요. 이 함수값보다는 작을 때 교점이 하나라는 거예요. 즉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됐어요? 다음 두 번째예요. 이러한 그래프를 가졌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서만 교점이 하나예요. 그지? 이렇게 내려가면 어때? 너 이상, 너 이하를 가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이제 프린트나 이런 데 이 문제가 나오면 이걸로 구분이 바로 돼야 돼. 첫 번째 방향, 두 번째 이 친구의 형태. 이걸 다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지? 이게 기출을 바라보는 눈이지. 아,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가져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여기 함수값이 몇이에요? 여기다 a 대입한 거죠? 그럼 f 3a 플러스 a예요. 3a 대입하면 몇 나오죠? 얘보다는 얘가 편해 보이죠? 2a분의 3ab잖아. 2분의 3 b예요. 2분의 3b. 맞나? 여기다 플러스 a 한 거죠. 그럼 여기가 몇이에요? 몇이었어 아까? 아까 써놨는데? 안 써놨구나. 얘가 원래 어디였지? 원래 정근선의 y좌표잖아. b죠, b. b.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 9와 마이너스 8이 이 경계선이 어디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이제. 이 b가 몇이라는 거야? 마이너스 8이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9라는 거야. 이게 몇이야? 마이너스 12? 넘어가면 a는 3이 나온다는 거네. 이렇게. 됐나요? 다음 g-k 구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k 값도 알아야 된다는 거네. k가 뭐였어? 얘잖아. 더하면 마이너스 5네요. g-5를 구할 적에는 f-5가 되겠죠. 2보다 a값 3보다 작으니까 fx에 그냥 그대로 대입한다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3분의 b,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8이죠? 이렇게 지워지고 얘는 마이너스 5가 되네. 이 세 개의 값을 다
다 곱해주세요. 답은 120이 되겠습니다. 120. 이해됐나요? 근데 여러분 당연하지만 이 문제를 처음 풀어보셨다면 케이스 분리를 해서 푼 건 정말 베스트 플레이인 거예요. 완전한 베스트예요. 제 풀이보다 베스트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틀릴 수도 있어요. 그지? 왜? 여기서 얘가 모순인 이유가 있는데 못 찾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찍어서 맞추는 플레이는 안 좋다는 거예요. 처음 풀 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문제를 설명하는 입장이니까 결국에는 그러한 케이스는 이러한 범위 때문에 안 되겠죠? 라고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런 걸 들어서 다른 케이스가 안 됩니다를 구분할 수 없이 이렇게 되면 되겠다 라고 하나만 봤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풀 가능성이 또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귀류법을 사용해서 다른 친구들이 다 안 되네? 얘만 되네 를 밝혔다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재에 덕수궁에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그래프가 3개가 따로 그려져 있으면 여러분 정말 잘 푼 거예요. 없죠? 끝! 다음 무리함수 질문 받을게요. 일단 질문 클리어하고 제가 풀만한 문제는 같이 풀게요. 무리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무슨 생각이 들죠? 이 친구 부호가 궁금해지죠?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이동하는 경우 무리함수 저 친구의 그래프와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을 각각 말해보자. 평행이동만 한대요. b는 a겠죠? 왜? 이 친구 평행이동하면 뭐돼? 루트 a 곱하기 x-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루트 ax 마이너스 a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예요.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a는 b다. 그지? 저 c랑 d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잖아. 평행이동을 얼마나 했는지에 관련한 거지 얘네들이 그래프가 일치하도록 되려면 a는 b와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 대칭 이동만 하고 싶대요. 그럼 x에 마이너스 x가 곱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x로 즉 y축 대칭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a와 b가 어떻게 돼야 돼? 같거나 부호가 반대면 된다는 거잖아. 이렇게 뒤에 있는 친구들은 0이 돼달라는 거고요. 평행이동하면 안 되니까. 답이 어떻게 돼 있어? A는 마이너스 B다가 그것만 더. A는 마이너스 B라고? A랑 B랑 같으면 안 되고요? 대칭 좀 해야죠. 그리고 저 위에 평행이동은 A는 B랑 거기에다가 C가 0이 아니거나 D가 0이 아니다. 답은 무시하세요. 이렇게 갑시다. 약간 깨 같은 개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평행이동을 꼭 해야 되냐, 뭐 안 해도 되냐, 뭐 이런 얘기 같죠. (26번) 지문은 없지만 뭐 해야 돼? 넣어야 돼. 알겠지? 얘는 3이 아니라 9처럼 봐야 되는 거지. 30번. 길기도 해라. 함수 y는 a 루트 bx 플러스 c 하면 첫 번째 a의 부호가 궁금하고 b의 부호가 궁금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지금 여기를 기점으로
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요. 풀마? B는 양수, A는 음수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C는 마이너스 B분의 C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죠? 그렇죠. 이게 평행이동한 정도잖아요. B로 묶으면 X 플러스 B분의 C니까 마이너스 B분의 C가 마이너스 2다 이런 얘기예요. 됐지? 그럼 C라는 친구를 없앨 수 있죠? 2B라 하여 없앨 수 있네요. 이 친구 그래프를 바꿔서 A 루트 B의 X 플러스 2라고도 작성할 수 있고요. 한다. 다음 마이너스 빼고 들어와야 되죠. A제곱 B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됐니? 지금 A를 뭘로 쓴 거야? 마이너스 루트 A제곱으로서 쓴 거야. 이런 변환도 가능. 얘를 보고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변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제 가볼까? 기억. 이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b분의 ax 플러스 b. 일반화 대충 해볼게. x 플러스 표준화 대충 해볼게. 2b분의 t 플러스 a가 나올 거고 여기는 몇이 나오나? b로 묶어서 1-2a가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a가 음수죠? 그럼 요거 지금 양수죠? 요 친구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럼 이거 양수예요. 그럼 점근선의 교점이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b 콤마 a니까 음수 콤마 음수니까 제 3, 4분면에 위치하겠죠? 여기에 점근선의 교점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따라오고 있니? 다음 y절편 몇이야? 2분의 1이죠.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하학부터 볼게요. 모든 양의 실수 k에 대하여. k가 뭐야? 여기 나오나 봐. y는 fx와 y는 kx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맞는 말인가? 꺼지세요. 양의 실수죠? 맞네요. 그죠? 항상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증명하려면 너의 식과 y는 kx를 연립해서 분모에 있는 x에 대한 1차식을 양변에 곱해준 다음 2차 방정식 형태 만들어서 판별식의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밝혀주면 돼요. 기하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하죠. 다음 니은 저게 성립한다. 그럼 C는 2B였잖아. 얘 이렇게 없어진다는 거 아니야? 맞아? A가 0일 수도 있는 거네? 얘 무리함수란 말 안 했잖아. 미안해. 이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깜빡하고 왔네. 미안해요.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 씨발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C가 2B였잖아. 얘가 4B가 되고 A 플러스 2B가 0이라는 거네. fx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거 뭐야? 점근선의 교점 보자는 거구나. 마이너스 2b 콤마 a죠. 근데 요거 a가 뭐래? 마이너스 2b래. 니은도 맞는 말이네. 지나잖아. 그치? 이 점근선의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얘인 거잖아. 이거 맞는 말이지. 선대칭. 다음 디귿. fx는 4개의 사분면을 모두 지난다. 아까 했었죠? 3, 4분면 y절편 양수. 당연히 맞는 말. 이런 얘기인 거지. 꽤나 쉽지? 결국 물어보는 게 다 돌고 돌아요. 개념에서 거의 다 했어요, 제가.
69번. 얘들아, 식 봐봐. 루트 7x 플러스 37이래.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감이 좆같다고 얘기해도 될까요? 수가 좆같죠? 납득? 인정하지? 이거 인정하잖아. 그치? 그러면 보통 뭐냐면 계산이에요. 이건 7분의 37이라는 그 꼭지점의 좌표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이 안의 값이 자연수의 제곱수가 되도록 하는 x가 보통 키포인트예요. 보통 그렇다는 거야. 보통. 계산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37이어야만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제곱을 하고 나중에 연립해서 제곱해가지고 넘겼을 때 좀 나한테 유리하던가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아니면 얘 자체가 제곱수가 되는 x의 값을 잘 생각하던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게 아무리 개 같아도 결국엔 문제 계산에 도움이 되니까 저렇게 나온 거라는 거야. 나한테 그지같이 묻지 않을 거다. 자, 역함수 y의 교점 뭐 생각해? 증감성. 그지? 마플 감소 씨발 됐어? 할 수 있지? 대충 여기 어딘가에 있고 마플이면 이쪽 방향이네. 이렇게 가겠다. 역함수 y는 x 대칭 때리면 얘가 궁금해지죠? x에 0 대입하면 몇이에요? 루트 37이에요. 여긴 몇이에요? 7분의 37이죠. 대충 몇이죠? 5.xx 얘는 6.xx 얘가 조금 더 크죠? 다시 그릴게요. 커브 이게 그릴게요. 요 정도? 그러면 얘가 열로 가고 얘가 열로 간 형태도 그려야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인지가 궁금하잖아. 그지? 그럼 첫 번째 방법. 루트 마이너스 7x 플러스 37과 x를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일단 여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근데 이걸 제외하고 다른 데서 교점을 갖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7a 플러스 37이 b가 나올 때 루트 마이너스 7b 플러스 37이 a가 나오는 ab 값을 조사하시면 돼요. a, b와 b, a를 동시에 지나는 상황. 있지 않은 이죠? 그거 하라는 거네. 그치? 그렇게 해도 돼요. 이거 지금 필요 없다는 거죠. 첫 번째 방법. 너는 b다. 너는 b다. 너는 a다. 두 번째 방법. 역함수요. 우린 무리함수보다 2차 함수에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보기 좋아한다는 거. 2차 함수를 더 보기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함수로 가버리는 거야. 역함수에 a, b, b를 대입하는 거지. 근데 안 예뻐요. 인정? 역함수 최고차 한계수가 몇이에요? 마이너스 7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걸로 가요. 대입합니다. 제곱합니다. b제곱은 7a 플러스 마이너스 7a 플러스 37. a제곱은 마이너스 7b 플러스 37. 연립 2차 방정식이죠? 뭐 할까요? 이건 딱 보니까 상수항소거네요. 그지? 뺍니다. 딱 보니까 못 봤죠? 그쵸? 또 나만 봤어 여기서. 그럼 이거 마이너스 7a 플러스 7b니까 7로 묶어서 b 마이너스 a가 돼요. a랑 b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a랑 b가 같다는 건 뭐야? y는 x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7이라는 얘기가 되죠. 됐지? 그럼 이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ab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 계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a는 7-b라고 가정하고 여기다 넣을게요. 그럼 b제곱은 마이너스 49
플러스 7b 플러스 37. 넘깁니다. b제곱 마이너스 7b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b값이 하나는 a고 하나는 b인 거죠. 대칭 형태잖아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그러니까 3, 4 이렇게 예쁘게 나오죠. 그러니까 교점이 이 친구가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3,4, 4,3, 3,4도 교점이었다는 거야. 그래프가 잘못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돼요? 이해했습니다. 저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합니다. 씨발. 자, 첫째. 지금 여기 4,3이 있고 3,4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교점하면 하나가 원점이니까 아, 신발끈 공식이라고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분들도 계시다는 것이 뭔 말이지?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 설명은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돼. 근데 얘들아 3,4랑 4,4는 바로 뭐가 띠용 하고 생각나야 돼. 유리함수가 생각나야 돼. 곱이 일정하잖아. 그럼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a제곱도 떠올라야지. 이렇게. 그렇지? 직사각형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2분의 1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그 공식이랑 같은 얘기지. 신발끈도 그렇게 유도되고 이렇게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2분의 7이라는 넓이를 갖게 된다. 방금 좀 딥한 얘기를 좀 했어요. 두 개의 수를 가져와 봤더니 곱이 일정해? 아, 유리함수가 필요한가? 네, 생각해야 되고. 둘이 합이 일정해? 뭘 떠올려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기울기가 1인 직선. 그런 걸로 기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72번. 그래프 그려. 몰라. 9,6이야. 마마네. 우야. 절편. y절편 몇이야? 3인가? 이거 9,6이지? 뭐야? 너무 가까워 너. 여기면 어느 정도로 그려야 되지? 얘를 너무 크게 그렸다. 에라이. 에라이. 이거 9,6. 얘가 3. 한 요 정도? not bad. 나쁘지 않아. gx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야? 인버스식 구하래요. y는 가보자. 마이너스. 얘 9,6이잖아. 그럼 얘는 6,9 지나겠죠? 꼭지점이 x-6의 제곱 플러스 9. x는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보면 될 거고. 실수 a의 값에 따른 y는 gx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고 그 역함수 g 인버스 x가 존재하지 않기 위한 뭐요? 아, 이거 식으로 그냥 나타내고 이거 g 인버스 여러분 유리함수 우리가 아는 그 유리함수 형태 있지? 걔는 역함수가 항상 존재하죠. 그러니까 걔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 그거는 c가 0이거나 ad-bc가 0이 돼달라는 거죠. 이해됐니? 아니야. 아니야. c가 0인 건 될 수도 있어. 기억나? c가 0이 되면 뭐가 된댔어? 1차 이하의 함수가 되고 얘가 0이면 상수 함수가 된댔어. 1차 함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 a에 0 더 넣어볼게.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되죠? 그러니까 a는 0이어도 괜찮아요. g 인버스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ad-bc를 봐야 되는 거야. 너가 0인 케이스. 그러니까 a가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변화식으로 나타내는 건 넘어갈게요. 괜찮아? 해줄까요? 넘어갈게요. 3번 그래프 개형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3번 G서클 F가 정의되게 하기 위한 합성함수가 정의되게 해달래. 이거부터 써볼까? F의 무슨 역? 치역이 G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되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뭘 조심하라는 거야? 얘들아 유리함수의 정의역은 보통 어때? 모든 실수에서 하나의 실수 빼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실수가 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 실수가 너의 치역에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너의 치역 중 그 원소를 얘가 포함할 수 없게 되니까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뭐야? 첫 번째 A가 풀마 1인 경우부터 생각할게요. A가 풀마 1이 되지 말란 말 없잖아 지금. 그지? A가 풀마 1이면 어때요? 아니 그냥 돼. 그지? 그냥 되지. 이 친구 무슨 함수 되는데? 상수함수 되잖아. 그럼 이거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지. A가 풀마 1이면 여기 분모가 0이 되는 X가 존재하잖아 얘들아. 조심히 잘 봐야 돼. 이런 걸 낚이면 안 돼. 예를 들어 A가 1 대입해볼게. X-1분의 X-1이지. 그럼 GX는 뭐가 돼? 1이 돼. 언제? X가 1이 아닐 때. 정의역에서 1이 빠져야 돼. 분모에 1이 있긴 하니까. X-1이 있긴 하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돼. 근데 얘들아 봐봐. A가 0이면 어때? A가 0이면 정의역은 실수 전체야. A가 0인 순간 분모의 X가 사라졌잖아. 얘는 약분이 된 거지만 얘는 사라진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 이 친구 그래프가 중요하진 않아 보이니 지울게요. A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면 된다 안 된다? 체크해봐야겠다. 바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다. 역함수로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다. 그냥 얘로 이야기할게. 이 친구 치역이 어디예요? 아까 봤잖아. Y 봐. Y는 6. 이해하죠? 그치?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너 점근선을 갖는다면 그 점근선의 X좌표가 교점의 X좌표가 6보다 커달라는 거지. 이해돼요? 6보다 커주세요 이거야. 그러니까 A분의 1이 6보다 커야 돼. 유리함수 그래프를 가지려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난 모르겠다. 이거 있잖아. 나였으면 있잖아. 서수형이면 나는 이렇게 쓰고 끝내요. 저라면. 쌤 맞잖아요. 하면 되는 거잖아. 맞아? 대학교면 이렇게 끝내면 돼. 근데 고등학교면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A가 어떻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를 해야 되죠. A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야 돼요. 또는 어떻게 해도 돼? X분의 1을 그리고 6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구해도 상관없죠. 여기 6분의 1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A는 0과 6분의 1 사이면 괜찮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얘가 6분의 1, 6분의 1, 예? 6분의 1, 6이니까요. 그죠? 아니 A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지? 곱하면 돼. 이제 특수 케이스 살핍니다. 하나씩 볼게요. A가 1이면 정역에서 1이 빠지죠? 정역이 이거랬잖아. 이거 F의 치역이. 이거 다 안 되지? 이거 누구야? 딱 보니까 둘 다 6보다 작거나 같잖아. A가 마이너스 1이어도 분모가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또 정역에서 X 마이너스 1이 빠져. 그러니까 안 되지. 그렇지? 다음 이 친구는 A가 0이면
그러니까 여기는 어때? 마이너스 x잖아. 당연히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답이지. 유리함수 그래프보다 이런 문제가 더 어렵지. 왜냐면 이런 문제는 나올 때마다 새롭기 때문이야. 질문 이게 끝인가? 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드린 과제 몇 문제죠? 100문제 좀 안 되죠? 91인가? 자, 이거 다 풀고 덕수궁, 유리, 무리 마무리 해오시는 거예요. 뭐부터 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추가문항 함수랑 합성함수, 역함수 나갈 텐데 이제 그때는 덕수궁 전부랑 그거 풀어오는 게 과제예요. 언제? 토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토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그러니까 미리 해두세요. 함수도 많이들.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거 91문제고요. 함수도 한 100문제 될 거예요. 200문제 풀면서 덕수궁 마무리해야 돼요. 다음 주 토요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러니까 빡세게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면 과제는 적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과목 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 수학 좀 달리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